그래서 주식은 오르는데 너 이거 정말 경기 침체 올 것 같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자신있게 지금까지의 전개로 봤을 때는 무조건 올 거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 유튜브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곤 합니다. 한국은 수출 감소, 역전세난, 가계부채 위기가 올 거라는 얘기부터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실주택이 남아돌고 지방정부 부채가 막대해서 감당 못할 거고 청년 실업률이 20%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는 2번 연속 서프라이즈 금리 인상에 이어서 캐나다도 금리 동결해서 인상으로 바뀌는 등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미국은 테크 기업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공실률이 서브프라임보다 훨씬 더 높다는 등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죠. 반대로 또 이런 우려나 현상은 먼 얘기일 뿐 당장 이제 저 같은 개미의 피부에 와닿는 부동산과 주가 반등의 조짐은 또 심상치 않아 보이죠. 나스닥 100은 진작에 2차 전지랑 AI 테마랑 함께 만선에서 15,000선까지 그냥 위로 날아가 버렸고 최근 상승 랠리로 S&P 500도 베어마켓을 벗어났죠. 부동산의 경우 영끌 갭투 위기설을 불식시키는 든촌주공 완판을 시작으로 해서 용인, 의왕, 인덕원 이 주요 수도권의 청약 완판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이게 안 좋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자산시장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혹시 작년 하반기 가파른 금리 인상 시기 때 저점을 딱 한번 찍고 다시 가파르게 오르는 이 V자 상승은 코로나 때와 비슷한 반등이 아닐까? 이게 진짜 추세 전환일까? 지금 사면은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FOMO에 의해서 내가 뭔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닐까? 또는 괜히 내가 자신감 있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믿고 바이 더 딥, 저점 매수의 기회를 놓치고 또 최근에 오를 때 사지 않은 게 두 번째 기회를 내가 놓친 게 아닌가? 혹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하지? 등의 후회와 걱정이 담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부가 조업을 나가기 전에 풍랑을 확인하듯이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현재 경기 상태가 이게 적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태풍 오는 날 낚시를 하러 나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경기 상황 속에서 1년, 2년 아니면 그보다 더 긴 큰 경기의 흐름에 쓸려 나가지 않고 잘 올라타기 위해서 짧은 주기로 시시각각 변하는 개인 또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과 심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걸 제 첫 번째 투자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등 6개 주요 경제지를 구독해서 매일 출퇴근 2시간씩 경제, 시사 관련 기사를 정독하고 또 시시각각 발표되는 세계 경기 지표들을 보고 또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오르는데 정말 경기 침체 올 것 같냐? 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자신있게 지금까지의 전개로 봤을 때는 무조건 올 거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몇 년마다 발생하는 이벤트 수준이 아니라 짧게는 10년, 길게는 3, 40년 만에 발생하는 경기 악재들이 겹겹이 산재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행이 낮은 이자율의 2년짜리 예금 상품으로 돈을 빌려서 더 높은 이자율의 10년짜리 이상의 긴 대출 상품으로 돈을 빌려줘서 예금과 대출 간 예대 금리 차로 수익을 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률도 함께 높아지면서 로그 함수 같은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단기간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통상 10년, 20년의 장기간의 만기를 가지는 이자율보다는 짧게는 하루, 1개월, 3개월, 2년 등 단기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작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너도 나도 시중에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율의 예금 상품을 내걸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이렇게 높아지면서 수익률 곡선이 거꾸로 뒤집히는 일드 커브 인버전 현상으로 인해서 은행의 장기 대출 이자보다 단기 예금 금리가 높아지는 역마진이 발생을 하게 됐죠. 미국의 경우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75%,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6%로 10년과 2년물의 금리 차가 마이너스 0.86%로 1980년 이래로 40년간 본 적이 없는 수준까지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트리플 A 신용도를 가진 미 중앙정부가 2년간 돈을 빌려주면 4.6%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하니 회사, 은행 또는 개인이 누군가에게 2년간 돈을 빌리려면 최소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예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높아지니까 신규 대출, 재대출을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돈줄을 막아서 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들에게 금융경색을 일으키게 되겠죠. 즉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은
은행의 대출을 타격하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2년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급전을 빌리려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의 경우 5.2%, 6개월은 5.4, 3개월은 5.27, 2개월도 5.27, 한 달의 경우는 5.19이며 10년물 수익률 마이너스 3개월물의 수익률 경우 마이너스 1.51%로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정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로 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어마무시하게 높다는 거죠. 시중은행으로부터 더더욱 급전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젊은 연령대 순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외상과 비슷한 Buy Now Pay Later라는 게 있는데 주로 고객들의 소비가 소파와 운동기구 같은 임의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식료품 같은 생필품의 구매 비율이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습니다. 신용카드와는 좀 다르게 가입이 쉽고 빠르고 또 월 이용 대금을 한 번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이자도 부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Buy Now Pay Later를 통해서 물건은 물건대로 사지르고 구매 대금 지불은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단체에 따르면 21년 1분기에서 22년 1분기 사이 Buy Now Pay Later 소비자들의 17%가 일반 소비자들보다 30일 이상의 연체 기록을 갖고 있을 확률이 11% 높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와는 상반되게 현재 주가 반등은 저점을 찍고 찐 추세 전환이라도 한 듯 가파른 상승을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악재란 악재는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어서 증시가 오를 일만 남은 건지 아니면 악재가 다 지나갔다라는 희망 회로를 먼저 선반영을 해서 튀어오른 주식에 악화되는 경기가 찬물을 끼얹을지는 해석이 현재 엇갈린 상태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69년 이래로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8번 연속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금리가 역전된 이후 평균 154일 이후 12.9%의 수익률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397일 이후 평균 마이너스 26.9%의 최저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평균 약 242일 기간을 거쳐서 마이너스 35.3% 하락을 했었습니다. 즉 금리가 역전됐다고 주가가 항상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파가 나타나서 바닥을 찍는데 평균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왔었습니다. 지금은 AI,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서 세상을 바꾸거니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 거다 라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챗GPT, AI가 세상을 바꿀 거고 테슬라, 마소, 엔비디아는 오를 거다. 미장에는 쇼 치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위 100종목의 차트에 이렇게 선을 쫙 가로선을 긋고 보면은 가격대가 22년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기 이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냉정하게 지금의 경기 상황이 금리 인상 이전에 제로금리였던 22년 3월과 비교했을 때는 나아진 게 정말 무엇일까요? 챗GPT가 나온 거? 뭐 AI가 날아갈 거라서 반도체도 함께 날아가 버릴 거라는 기대? 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 거?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올해 하반기에 할 거라는 기대감? 5% 금리를 달고 있는 세계의 우두머리 미국 경제에서 은행의 대출은 잠겨서 금융경색이 일어나고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률은 뚝뚝 감소를 하면서 개인의 소비력은 저하가 되어서 기업의 판매량과 개인 신용 연체율이 증가하는 23년의 경기가 과연 1년 전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주가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10년, 20년 만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미국의 공실률,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 경기 선행지표 등 추가 다양한 자료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